푸른밤 종현입니다. 직장인들에겐 세 가지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은 월급날이 아니다. 둘째, 내일도 월급날이 아니다. 셋째, 심지어 다음 주도 월급날이 아니다. 연말 연시엔 돈 쓸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님은 카드 회사에서 다 퍼가시고 결국 떠나시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에겐 이것보다 더 끔찍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내일이 월요일이다. 둘째, 앞으로 5일은 더 있어야 주말이 찾아온다. 셋째, 다음 주에 주말이 온다 한들 수중에 돈이 없다. 결국 기승전 돈이 없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게 최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는 싶지만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1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hen you look in the sky, 별이 불어오던 밤, 푸른 달, 푸른 숲, 푸른 너의 숨소리, 텅 빈 하늘 가득 여름 별자리, 고운 빛 가득한 오색 은하수, 눈부신 우리는 More than a shining star, 꿈을 꾸는 너의 눈빛, More than a word can say, 바로 지금 이 한순간 Run baby run, 깊은 밤을 날아서 슬픈 잠, 슬픈 꿈, 슬픈 눈물은 안녕, 은빛 물결 다시 별의 바다로, 마음껏 즐거운 나의 고래 한 마리, 빛나는 우리는 More than a shining star, 꿈을 꾸는 너의 눈빛, More than a word can say, 바로 지금 이 한순간 더 조금 더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더 한 번 더 너와 함께 별을 세던 그 하늘 위로 More than a shining star, 꿈을 꾸는 너의 눈빛, More than a word can say, 바로 지금 이 한순간 More than a shining star, 꿈을 꾸는 너의 눈빛, More than a word can say, 바로 지금 이 한순간 1월 4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WN 웨일의
스타더스트였습니다. 이보미님 신청곡이었어요. 내일 월급날이 아니네요. 대신 월요일이야. 아휴, 1월 4일인데 이렇게 제가 암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풍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물질적으로 막 되게 풍족하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조건을 조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게 좀 덜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러려면 또 열심히 살고 또 물질 만능주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에서 타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열심히 삽시다. 2015년도.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와 함께하는 날이죠. 2015년에도 시크한 영화 소개는 계속됩니다.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새해 첫 주네요. 과연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뮤직,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시리즈 액션 영화라고 하면요 브루스 윌리스나 다이하드, 맷 데이먼, 본 시리즈, 트랜스포터, 익스펜더블 이런 것들이 손에 꼽히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빠지면 섭섭할 정도가 됐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인생의 무게를 담은 듯한 중년의 묵직한 액션 영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기자죠.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중년 신기주 기자. 네, 중년 전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자고요. 네. 예, 우리 받아봅시다 한번 네. 이번에는. 그러게요. 대박 나는 걸로. 네, 2015년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원대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기타 좀 배워보려고요. 오, 원대한데요?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예? 네, 기타라는 건 칠 줄 알아요. 말 그대로 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일인지. 일단 우리 피디님 덕분에 이제 그 신대철 씨 인터뷰를 하고 났더니 네네네. 괜히 기타 삘이 나서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로운 중년 남자한테 어울리는 악기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들고만 있어도 여자가 따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자친구인 양 기타를 아껴주고. 사실 기타가 섬세한 악기다 보니까. 그렇죠. 매력적으로 더 보일 수도 있고. 제 여자친구들 다 섬세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섬세하시기를. 네, 그렇죠. 네. 기타 배우신다고요? 좀 어울리는데요? 도전해 보려고요. 네. 뭐 일단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보면 기타야말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외로움을 씹으며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게 저의 41살 내린 결론이에요. 큰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너무 크지도 않아서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상당히 좋죠. 그리고 들고 다니면 폼 나요. 이게 핵심이야. 들고 다니면 그리고 가벼워. 그렇죠. 맞아요. 무겁지도 않아. 좋네요. 왠지 느낌 있잖아. 한번 짊어지고 다니려고요. 그래요. 내년에는 이번 연도네요. 와, 2015년에는 기타 꼭 멋지게 치시고 좋은 음악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빨리 사야 돼요, 기타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영화 어떤 영화죠? 이제 한창 개봉해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1편과 2편을 보면 네. 참 재밌었죠. 테이큰이에요, 테이큰. 아, 테이큰. 아까 이제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나 네. 맷 데이먼의 본 시리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뭐랄까 이 다이하드는 너무 옛날 영화고 본 시리즈는 인간 같지가 않아. 로버트 같죠? 맞아요. 이건 다 짜져 있어. 이 본 시리즈 보면 남자들이 다 갑자기 자기가 요원되잖아요. 맞아요. 영화 보고 나오면 몸이 안 따라줘. 팝콘 그 케이스 막 되게 쓰레기통에 멋있게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같은 중년 남자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남자들은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액션 영웅이 별로 없는데 특히 애 아빠들 힘들어요. 일단 집에서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홀몸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액션은 무슨 액션이요. 볼 영화가 4급밖에 없습니다. 4급. 문제죠. 근데 오늘은 테이큰을 그치요. 가지고 오셨잖아요. 정말 중년의 액션 영화죠. 애 딸린 아빠한테는 그냥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공 자체가 이미 아버지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제 자체가 국가적인 이런 교류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하죠. 이제 집안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니면 오늘 그 집은 어디에서 잡을까 살까, 이런 중요한 얘기를 다 하지만 남자들끼리 모이면 더 중대한 얘기합니다. 우주 평화, 세계 질서. 지구 평화. 맞아요. 이 나라는 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맞아요. 얘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하지만 해봐야 아무것도 정할 수 없죠. 우리끼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내분들이 잔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집이나 잘 건사하시라. 애가 집구석이나 맞아요. 잘 챙겨. 지나가는 무슨 강아지 취급을 하는 거죠. 아빠들이 느끼는 소외감이에요. 중년의 아빠들, 사실 우리 아버지들도 다 그랬는데 네. 그런 아버지들이 느끼는 슬픔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다 자초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애가 크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바삐 살았고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대화할 줄도 몰라. 뒤늦게 와서 아빠가 와서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애들이야 이제 와서 왜 또 용돈이나 달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죠, 서로가. 네. 그러니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이런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빠진 아빠의 이야기인데 전 영화 보면서 늘 부러웠어요. 그럴 때 저한테 이런 액션의 그 무술도 할 줄 알고 네. 딸이 이런 위기에 처하면 구해줄 수 있다면 한 번에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가 그런 얘기죠. 보통은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을 액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아이 부러워라. 네. 사실 이 영화 내에서는 리암 니슨이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원맨쇼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도 멋있는데 리암 니슨이 52년생이에요. 와. 1편 찍을 때 나이가 56살이었다고 네. 하네요. 52년생, 2015년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년이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써주셨는데 63세래요 올해. 올해 63세.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에 비해서 액션의 강도가 너무 심할 정도 아닌가요? 이 테이큰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되게 격투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영화들처럼 막 영화가 게임에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라 좀 실전 무술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테이큰에서 나오는. 정말 그런 거죠. 보통 화려한 액션이라고 하면 한국 액션 영화들 대부분에 나오는 건데 돌죠 자꾸 빙글빙글. 왜 도는지. 턴. 아니 싸울 때 등을 보이면 그 순간부터 지는 건데 맞아요. 자꾸 돕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액션 장면을 보면요. 군더더기 하나가 없는 특공 무술이죠. 네. 정말 실전에서 쓰기 위한 승리를 하기 위한 무술일 뿐이에요. 이런 액션 장면 나왔던 게 한국에서는 아저씨에서 원빈 씨가 했던 액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액션을 리암 니슨이 환갑이 넘은 할아버지가 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일단 키가 190이 넘어가는 엄청난 거구세요. 그러니까 리암 니슨 나온 영화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봐도 주변 배우들이 작게 보이죠. 맞아요.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키 큰 배우들은요 로맨스 영화를 잘 못 찍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 배우들하고 키가 안 맞아. 너무 촬영하기에 너무 뭐랄까 그 케미컬이 나오기에 힘든 사이즈인 거네요. 이게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전에 정우성 씨하고 김태희 씨가 그 액션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중국 촬영 현장에 갔더니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둘이 이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희 씨 밑에 사과 상자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위에 밟고 올라가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좀 힘듦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암 니슨 씨 이 인물한테는 로맨스 영화는 안 어울리는 거죠. 다른 배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딱 한 번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러브 액츄얼리에서 나왔거든요. 잊고 싶네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도 상처한 남자였어요. 여자는 안 나오고 여자는 안 나와. 아들만 애만 나와. 아빠 얘기였죠. 그때. 그래서 그 화를 액션으로 푸는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오겠습니다.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나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테이큰 시리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 배우로 대성하기에는 신체적 조건이 좀 나쁘죠. 키도 너무 크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지나치게 크니까 그 섬세한 연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우리도 아주 잘 아는 스피들버그의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정말 이 연기파 배우를 거듭나죠. 연기파 배우였는데 왜 요즘 액션 영화만 찍는지 모르겠으나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네. 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헐리우드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주 묵직한 영화들, 특히 테이큰에서 보여지는 깊이 있는 아버지 상 또는 중년상 이런 것들을 많이 연기해온 배우입니다. 네. 이 테이큰에서 나오는 리암 니슨, 저는 사실 이전에도 분명 다른 영화에서 본 적 있었겠지만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리암 니슨은 테이큰의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 이 젊은 분들한테는 그냥 아버지 하면 테이큰. 찾아가겠어. 아, 무서워.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 보면 우리 아빠는 왜 이러지? 그 영화에 나오는 제발 좀 누가 좀 찾아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 자, 감독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제작자가 중요한데 네. 이 제작자가 릭 베송이에요. 릭 음. 베송. 레옹이라는 영화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 세대 중년에는 네네네. 요즘은 뭐 이 택시나 제5원소 같은 또는 최근 영화가 루시가 있군요. 네. 이런 영화의 감독 혹은 제작자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프랑스 영화계에선 2단아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2단아고 나쁘게 얘기하면 프랑스 영화의 공공의 적이죠. 프랑스 영화의 어떤 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네. 그러나 보고 나면 뭔가 남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 예술적인 느낌을 준다고. 예술 영화의 어떤 그 고향의 어떤 프랑스 영화가 네. 릭 베송이 등장하면서 제2의 헐리우드, 헐리우드 이중대 뭐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라고 하는 거에 영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특징이 필요한데 네. 릭 베송이 잠자던 프랑스 영화계를 깨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렇게 헐리우드 못지않게 액션 영화 또는 상업적인 영화 잘 찍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할리우드보다도 프랑스가 영화를 훨씬 먼저 발명한 영화의 원조거든요. 네. 하지만 할리우드의 그 미국적 특유의 그 상업성 때문에 오히려 가려진 측면이 있었는데 릭 베송이 본때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테이큰도요. 네. 1편의 배경이 파리거든요. 네. 왜 배경이 파리였을까 보면 이게 제작사와 이 자본의 그 고향이 파리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배경으로 찍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상당수 영화들을 보면 항상 무슨 거기 가면 뭐 다 사랑에 빠져. 맞아. 파리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항상. 어떤 선입견이 있죠. 네. 근데 반면에 이 릭 베송은 파리도 액션의 고향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상상할 때 떠오르는 건 뭐 스파이더맨이니 뭐 아이언맨이니 이런 하고요. 네. 뉴욕에 가도 저도 그래요. 가도 여기 무슨 영화 액션장 다 부서지고 막 다 무너졌었는데. 근데 파리에 가면 늘 뭐 에펠탑 보면서 주댐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네. 간질간질하고 이렇죠. 파리에선 신발끈도 묶지 말라던데요. 고백하는 줄 안다고? 신발끈으로 딱 무릎을 끄는 순간 갑자기 여자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게 좀 말입니다. 도시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릭 베송이 이 테이큰 1편가는 미국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납치된 딸을 찾으러 미국에서 아빠가 옵니다. 무서워. 비행기 타고. 심지어 급하게 비행기 타고 갑자기 나타나. 정말 악당들이 이 아빠가 무서운 줄 몰랐어. 처음엔 몰라갖고 네. 꿀 넣겠다가 그 목소리에 녹음 당해가지고. 결국 그 바람에 아버지의 무서움을 만천에 알리게 되죠. 맞습니다. 릭 베송 이 제작을 또 맡았었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 영화 내에서도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말 이 피에르 모레 감독이라는 감독하고요 아주 궁합이 잘 맞았어요. 네. 저도요 이 영화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봤거든요. 네. 심지어 릭 베송이 제작했다는 것도 모르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빨려들었죠. 그게 한국에서 특히 테이큰 시리즈가 흥행을 하기 시작한 원인인 것 같기도 해요. 없었는데 봤더니 릭 베송이네. 리암 니슨이네. 그런데 한번 봤더니 딸이 구해질 때까지 이 버스 안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 맞아요. 영화를 보는 눈을 뗄 수가 없더라. 이런 경험들을 했던 거죠. 와, 그런데 2편이 나온다네? 2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네? 또 봐야지. 네. 3편이 또 나온다네? 그런 뭐랄까 중독성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영화는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 영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일단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절대로 관객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흥행의 제일 법칙을 한국 감독들한테 완벽하게 각인시켰죠.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 내에서 뭐랄까요? 전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버스에 태운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예, 볼 때.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네네. 정말로 버스에 한번 태우면 절대 못 내리게 해야 된다. 내리려고 하면 바로 과속운전하고 난폭운전해야 된다라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었어요. 생각을 못하게 해주는 빠른 전개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네. 이 딸이 납치당하거나 또는 나쁜 일을 당하면 그러면 그냥 배불 쪽이 저 같은 중년 아빠들한테도 있는 마인드의 뉴스이기도 한데요. 고등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중년 남자하고 시비가 붙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중년 남자가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한마디를 했대요.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그러면 딸도 다쳐요. 라는 네. 얘기를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중년 남자가 돌변해서 고등학생들과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정말로 싸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 순간에 물론 당연히 힘도 붙이고 밀리고 두드려 맞았죠.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빠의 힘이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네. 테이큰도 그 얘기죠. 결국은 아빠라고 하는 존재에 한테 공감하는 순간 딸을 구하러 갈 때 어떤 일을 벌여도 모두 용서하죠. 파리를 다 망가뜨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가족이라는 틀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렇죠. 야, 내가 저 상황 나라도 저렇게라도 해서 나의 가족을 구하고 싶을 것 같아. 라는 보면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이 너무 통쾌한 맞아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빌리 맥이 부른 Christmas is all around. 이 곡은 리암 니슨이 출연한 러브 액츄얼리의 OST입니다.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Christmas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in the wind, so everywhere I go. So if you really love Christmas, come on and let it snow. You know I love Christmas,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on Christmas you can depend. You gave your presents to me, and I gave mine to you. I need Santa beside me in everything I do. You know I love Christmas, I always will. My mind's made
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이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1편과 2편이 그 배경이 달라요. 일단 파리에 한번 갔으니까 네. 제작진들이 또 가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돈도 벌었겠다. 해외여행 가야죠. 이스탄불로. 이스탄불. 네, 터키 이스탄불로 갑니다. 터키로 가는군요. 네. 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 참 단순하죠. 납치당합니다, 가족이. 네. 구하러 가요. 네. 정말 무적의 아빠가 가서 다 때려 눕히고 구해옵니다. 끝. 이거 갖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볼거리들이. 파리의 배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또 다른 도시 이스탄불로 가는데 그 도시에서의 배경은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번에는 1편에서 이제 리암 니슨한테 아버지한테 큰 혼쭐이 났던 네. 악당들이 복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납치하고 이번에는 이제 전처와 그리고 딸을 납치하고 그 딸과 전처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드리자면 리암 니슨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 한 전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고 네. 그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남자가 왜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이 딸을 구하러 가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감이 있는 거죠. 이 남자한테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또는 딸이 크는 걸 못 봤다. 또는 네. 딸 곁에서 뭔가 해줘야 될 아빠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이 곧 무한한 에너지와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혼하고 딸을 키워보는 아빠들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왜 저를 보세요? 네. 그 게스트답게. 자, 2편에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1편과는. 네, 그 액션을 연출하는 영화 감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 영화이기 때문에 릭 베송의 색깔이 많이 묻었습니다만 네. 1편에 이제 피에르 모레 감독이 이제 하차하고 그리고 올리비에 메가톤 감독이 등장하는데 이 감독은 3편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감독의 특징은요, 사실 마이클 베이하고 유사한 특징 다 터뜨리나요? CF적인 연출을 합니다. 마이클 베이. 그렇군요.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 이게 마이클 베이는요, 이 사람의 장기가 있다고 억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시나리오가, 네. 그 영화 안에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 사이에 대사가 있고 이야기가 네네. 있으면 연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네네. 하지만 그게 없잖아, 이 영화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렇죠. 그러면 스토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 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며 잘게 쪼개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맞아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마이클 베이 연출이 그런 식이에요. CF 연출이기도 한데 카메라 1번 카메라, 3번 카메라, 5번 카메라.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피에르 모레 감독도 잘했습니다만 이 감독은 그러나 말하자면 릭 베송이 원하는 만큼의 스피드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올리비아 메가톤 감독 3편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액션 카체이싱 장면이 꼭 등장하는데 네. 카체이싱 연출을 보면 5번 카메라 10대의 카메라 갖고 한 번씩 보여줍니다. 카메라 한 번씩 같은 내용 갖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뒤로 돌려도 보여주고 앞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현란하게 보여주는 그런 재능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2편에서는 훨씬 더 받는 때리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더욱더 한 맞아요. 편이 네. 2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테이큰이 성공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공들을 잘 잡아냈다. 인신매매기. 네. 왜 사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네. 가족이 망가지고 네. 다치고 잡혀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버지가 정말 강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설명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강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딸도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키가 큰 줄 알아요.
아니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던데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라고 얘기해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가 되겠죠. 왜 이런 명품백 하나 못 따주고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네. 말하자면 아버지의 큰 존재를 느끼는 시절은 어린 시절이죠. 그런데 요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예전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거를 헌신하고 신랑과 별개로 더 이상 그런 아버지는 우리 세대에 위해서 제 모든 걸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저를 위해서 보내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죠. 요즘. 네. 그걸 또 누구한테 비난할 수 없어요. 자식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버지도 기대하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싶지만 마음은 그러나 또 그런 걸 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도 연애도 하고 싶고 하지만 뭐 SUV 타야 되는 이 갈등과 이 분열이 있어요. 그걸 잡아내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딸들은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는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본 다음 나와서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죠. 대리만족. 네. 사실 영화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항상 극대화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어떤 특정 대상,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너무 원래 있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머릿속에 남는 거죠. 맞아요. 큰 예로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원빈 씨가 연기했던 뭐 그런 아저씨라든지 아저씨 아버지 다 그래요. 뭐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영화를 특히 어떤 영화가 너무너무 흥행을 한다면 네. 거꾸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테이큰 같은 아버지상이 인기가 있다면 그건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국제시장에서 어떤 예전 세대의 아버지상이 너무 열광을 받고 있다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아버지들에 대한 우리가 많은 애증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세상이 보이기도 하는 게 영화기도 해요. 영화는 세상을 뒤집어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마돈나의 Papa Don't Preach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이큰 시리즈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자, 이제 3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게요. 3편까지 나왔어요. 정말 장사를 이렇게까지 해먹나? 이렇게 우리의 잘해야 돈을 돼. 테이큰 해가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 방송 하기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보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3편. 가득 차 있어요, 관객들이. 음. 더더군다나 아빠하고 보러 온 관객은 없고요. 연인들끼리 보러 왔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몰라. 액션 영화는 뭐 왠지 알겠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거죠. 남자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도 저래? 무서워. 무서워요. 안 되겠다. 우리 연애만 해.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우리 아빠도 저래. 그러니까 까불지 마. 잘한다, 나한테 나한테. 함부로 하면 우리 아빠가 와서 찾아갈 거야. 굴럭한다. 그 명대사 있잖아요. 맞아요. 굿럭. 네.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오던데 3편은 어때요? 3편에서 이 대사가 언제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 3편의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네네. 3편은요. 핵심은 1, 2편에선 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당들을 쫓아가죠. 네. 이 납치범들을 3편에선 쫓겨요. 아빠가. 왜냐하면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전처가 있어요. 네. 이 전처가 안타깝게도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해의 누명을 이 아빠가 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나서 형사들한테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사로 누가 나오냐면 포레스트 피테커라고 하는 그 명배우가 있죠. 흑인 배우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이렇게 누명을 쓴 아빠가 쫓기게 되면 형사들은 바보잖아요.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헛다리만 짚는데 이 사람은 그 포레스트 피테커 같은 배우가 나왔다는 얘기는 형사도 똑똑하겠죠.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포레스트 피테커하고 리암 니슨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하다가 네. 당신이 서로가 이제 서로 말하자면 선수끼리니까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리암 니슨이 포레스트 피테커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굿럭. 잡을 테면 잡아봐. 멋있네요. 거죠. 사실 굿럭이라는 대사가 상당히 이 영화 내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재치있게 각 시리즈마다 영화마다 의미를 바꿔가면서 쓰는데 이번 경우에는 말하자면 서로 선수끼리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그래, 너도 선수구나. 따라와 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편 끝장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암 니슨이 이번 영화가 마지막 출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영화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내가 딸을 키우고 어디까지 우리 딸이 커서 책임질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결혼식장에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숙제 덜었다. 그리고 내 인생 살겠다. 생각하겠죠. 많은 아빠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설정들이 나옵니다.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리안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전처가 살해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딸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요. 3편을 보면서 느낀 건데 리암 니슨이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 때문에 정말 너무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여자가 문제야. 이 영화 내에서는 사실 리암 니슨의 왜 따로 살게 됐는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봤을 때 리암 니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모든 걸 헌신한 아빠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3편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전처가 리암 니슨한테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느낌을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 리암 니슨은 또 그래 뭐 딸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지내볼까? 였죠. 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이 안에서 베이글을 같이 나눠 먹다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암 니슨이 여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 이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네네네. 사실 많은 이렇게 강한 남자들한테 있는 약점이기도 해요. 네.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여자한테 헌신하면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되돌려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들을. 그렇죠. 내가 따뜻하게 지키지 보호해 줄 못한 거고 것들을. 또는 감싸 줄 거고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미가 되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남자들 얘기까지 하면 좀 흥미로울 텐데
남자는요. 네.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잉태할 수 없어. 잉태할 수 없는 잉태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원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게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잉태하고 싶어 해요. 네. 그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성성이 강한 이런 이제 테이큰의 아버지상 같은 분들은 여자한테 무언가를 기대해요. 뭔가 이 여자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 자기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멋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자꾸 휘둘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전처였어요. 하지만 이 전처는 너무너무 부자인 남자한테 가버려요. 네. 당신이 되게 멋있는 줄 알고 알고 봤더니 그냥 무술 좀 잘하는 이 보디가드더라. 별로더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테 부자한테 시집 갔는데 그 부자하고 관계도 좋지 원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와서 당신같이 강한 남자가 좋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이야말로 정말 사고뭉치죠. 존재 자체가 인생의 숙제인. 3편까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암 니슨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자,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감독들이나 뭐 제작자나. 아버지가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보면 세상이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망원경이자 현미경 같은 존재인데요. 네. 이런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 로맨스 영화들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처럼. 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강하게 나를 보호해줄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저만 해도 제 나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들이 저한테 이제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분가도 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하지만 지금 20대들한테 지금의 5, 60대들 저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 딸이 컸을 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집을 사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항상 아버지의 강한 등에 기대고 싶어 하죠. 그건 인간의 본능인데요. 시대가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렇게 강한 아버지상을 보여주는 그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국제시장을 보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테이큰이 등장하면 또 그렇게 몰려가서 보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아버지였다가 그런 남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또 강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제 남편은 고개 숙인 남자 아니면 배불뚝이 중년 아니면 결혼하기엔 좀 뭔가 모자른 남자들 투성이죠. 그게 남자들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시대가 남자를 훨씬 더 강하지 못하게 몰아세우는 구석이 있거든요. 네. 강한 남성성을 기대하는 시대. 그 얘기는 그만큼 그렇게 강한 남자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이런 영화들이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영화에서 볼 수 있군요. 자,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저는 오늘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광고 네. 먼저 들으시고 자. 2부 끝곡으로 조이 디너레인의 Change 듣겠습니다. 영화 테이큰의 OST입니다. So, what's gonna be? L-U-P-E, joy. Come on. Woo! There's so many things to say right now. I got so much on my mind. Look at what is going down. How much higher can we climb? The system that we're living in depends on poverty and greed. But people don't need charity. It's justice that we need. There's disrepair. Hey, it's surrounding you and it's worse than it's ever been. We'll overcome the things they do. Yeah, we're halfway there 'cause we know the truth. But living is another thing. We'll overcome the things they do. Lift your voice and sing. The change is coming our way. Step by step and day by day. And we'll live by all that we say. Step by step now come our way. There's war all around the world in the name of democracy. Can't tell the road from the just when they bring hypocrisy. I see my sisters on the move, making sure we all contain. My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나 새해를 맞이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처럼 세월이 지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웬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2712님, 라디오 듣고 있는데 강아지가 자기도 듣겠다고 와서 자리 잡고 눕네요. 지난번에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했는데 한 번 더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강아지가 이럴 때 너무 신기하죠. 사람 같아.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동물이면.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 집 강아지도 밑에 층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 바닥에다 귀를 이렇게 대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딱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역시 강아지들도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더니. 황석훈님, 90년대 노래 듣는 시간이군요. 저는 이별의 아픔은 예나 지금이나 노래로 치유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들려주세요. 빛과 소금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그래요. 이별의 아픔을 노래로 치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면서 좀 치유받았던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노래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사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별했을 때 이별 노래를 들으면 내 얘기 같고 내가 했던 사랑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그리고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두 곡 듣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오후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 많아.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것. 이미 나를 잊은 채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좀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댈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
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그리고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박민희님, 예전엔 중국, 홍콩 배우들이 참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명의 사랑한 후에 듣고 싶어요. 어설픈 발음 모창하면서 많이 불렀었죠 하셨습니다. 전 사실 이때 시절의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긴 하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뭐 홍콩 배우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CF도 찍고 가고 저는 사실 직접 들었던 것보다 뭐 천미밀이나 이런 노래는 이후에도 좀 많이 불리워서 알고 있지만요. 안재모 씨였나요? 친구라는 노래. 안재욱 씨구나. 안재욱 씨가 부른 친구라는 노래도 다시 리메이크 하셔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긴 합니다. 4010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언니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녹음해 놓은 노래들 마치 제가 녹음한 것처럼 들려주곤 했어요. 그때 이 노래도 있었답니다.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초등학생,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마음 있죠. 왠지 내 것이 아니어도 마치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내 것이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삐삐를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삐삐를 사용하시다가 새 삐삐를 장만을 하셔서 저한테 그냥 그걸 주신 거예요. 그 공기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들고 가서 막 삐삐라고 자랑을 하고 막 그랬었던, 울리지도 않는 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한진원님, 길쭉길쭉한 팔다리를 흔들며 춤추던 김현정 씨 생각이 나네요. 저는 팔다리가 짧은 편이라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 친구들이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김현정 씨 하면은 역시 롱다리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김현정 씨의 시원시원한 그 보컬 때문에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디스코 열풍의 거의 첫 타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김현정 씨. 9898님,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곡이었던 정영준의 파일럿 듣고 싶어요. 최수종, 최시라, 이재룡, 한석규, 음정희, 김혜수, 신은경 등등 대단한 배우들이 다 나왔었는데 쫑디는 이 드라마 아세요? 하셨습니다. 물론 압니다. 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배우가 나왔으면은 모를 수가 없죠. 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됐던 드라마에서 더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파일럿, 이게 그 조종사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 푸른밤에서 또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 다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홍성미님, 방학이라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90년대 가요 들으면서 엄마랑 오랜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정봉의 어떤가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방학 때 되면 가족과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또 일을 도와드리는 건 정말 너무너무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학 때 방학이니까 좀 쉬어야지, 집에 있고 싶어,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귤이나 먹고 싶고, 겨울방학은 특히 그러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이렇게 또 가족도 도와주고 하면 뿌듯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모르고 있었던 그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면은 애틋함도 생기니까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여명의 사랑한 후에, 그리고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번 널 단념하려 해서 내 하루는 온통 너뿐이지만 누군가 혼자 사랑해봤던 사람은 내 맘 다 알 거야. 오늘이 내일이지 모를 이별 앞에 난 서 있는 것 같아. 함께라고 느끼는 순간 또 네 맘을 가질 수 없잖아.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나의 슬픔 괜찮아. 내가 너의 마지막 사랑 이라면 여러 번 널 단념하려 해서 내 하루는 온통 너뿐이지만 누군가 혼자 사랑해봤던 사람은 내 맘 다 알 거야.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나의 슬픔 괜찮아. 내가 너의 마지막 사랑 이라면
check one. When I come down right to the sun. Take a step, pull the concept, flip to the script. Yes, we are the best. I'm thinking the flow, don't you know Bobby Joe? I'm kicking the rhymes and I kick into the phone. Time out, check the business. On the attack, the back to I'm giving. 여명의 사랑한 후에 그리고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카나미님 에릭 클랩튼의 Blue Eyes Blue 신청합니다. 학생 시절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가 가르쳐 줬었는데요. 이 곡으로 기타 소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그런 곡들이 있죠. 왠지 그 보컬에도 물론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곡들이 악기 소리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악기를 배우게 되고 막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 아이유 씨의 복숭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숭아라는 노래에서 리코더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리코더 소리를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한번 다들 불어보는 그런 악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복숭아라는 노래에서 리코더 솔로가 나와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카리나 소리랑은 또 다른 뭔가 청명함?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익숙함이 있어서 더 쉽게 귀에 들어왔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보컬뿐만이 아니라 악기 소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 천소연 씨, 조갑경 씨랑 함께 대표 미녀 자리를 꿰찼던 원미연 씨의 이별 여행 추천해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지금 봐도 예쁘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대표 미녀 있죠. 노래 제목이 이별 여행이네요. 전 이별 여행이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별할 걸 정해놓고 가는 게 이별 여행이죠. 그러니까 혹시 뭐 정하지 않고 갔는데 싸워서 이별하게 돼서 이별 여행이라고 부른 거면 상관없는데 이번 여행까지가 우리가 마지막이야. 이건 무슨 짓이야. 네, 죄송합니다. 4443님 대학 새내기 시절에 알게 된 노래예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때 동아리실에 긴 머리 가발이 하나 있었는데 다들 그거 쓰고 모창하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뭐죠? 그 모창하는 그 립싱크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허리케인 블루. 와, 갑자기 이 긴 가발 쓰고 모창했었다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참 재밌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도 90년대에 방송했던 개그 프로잖아요. 개그 코너에 들어있었던. 8399님 허스키한 매력의 끝 90년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말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네요. 허스키한 매력의 끝. 조장혁 씨 하면 역시 허스키하고 남성미 그런 뭔가 거친 보컬이죠. 자, 신청곡 두 곡 들어볼까요? 에릭 클랩튼의 Blue Eyes Blue 그리고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loving you. I thought you were the one who'd stay forever. But now forever's come and gone, and I'm still here alone. 'Cause you were only playing, you were only playing with my heart. I was never waiting, I was never waiting for the tears to start. It was you who put the clouds around me. It was you who made the tears fall down. It was you who broke my heart in pieces. It was you, it was you who made my blue eyes blue. Oh, I never should have trusted. I thought that I'd be all you need. In your eyes I thought I saw my head, and now my heaven's gone away, and I'm out in the cold. 'Cause you had me believing, you had me believing in a lie. Guess I couldn't see it, I guess I couldn't see it till I saw goodbye. It was you who put the clouds around me. It was you who made the tears fall down. It was you who broke my heart in pieces. It was you, it was you who made my blue eyes blue. Oh, I never should have trusted you. You were only playing, you were only playing with my heart. I was never waiting, I was never waiting for the tears to start. It was you who put the clouds around me. It was you, it was you who put those clouds around me. It was you who made the tears fall down. Only you who broke my heart in pieces. It was you, it was you who made my blue eyes blue.
지워진 너의 모든 것들을 어디선가 너도 나를 그리며 울고 있을 거야 지금 내 모습처럼 이젠 떠나버린 너의 작은 모습이 아직도 내 앞에 보일 것만 같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보지만 텅 빈 외로움만 느낄 뿐 세월이 지나면 모두 지워질 수 있다고 너를 느끼며 지내온 작은 기억마저도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대 떠나가도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대 떠나가도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영원히 에릭 클랩튼의 블루 아이즈 블루 그리고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772님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듣고 싶어요. 포지션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던 노래인데요. 저는 이현우 씨의 목소리를 좋아해요. 요즘은 노래 부르시는 거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90년대 활동했었던 가수분들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사실 20년도 더 지난 시간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방송했던 프로그램에서 90년대 히트곡들 그리고 유명했던 팀들이 나와서 무대했던 무한도전 특집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미성님 90s but goodies 듣는데 엄마가 이 노래도 있다면서 신청해보라고 알려주시네요.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지금 우리 엄마 노래 따라 부르면서 신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추억을 함께하면 정말 친해지고 순식간에 모두가 신나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갖고 있는 기억이면 더더욱이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 맨날 해도 신나는 이유이겠죠. 어머니 귀여우시네요. 김정식님 정말 좋아해서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던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 듣고 싶네요. 테이프 늘어지면 냉동실에 넣어놓곤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테이프 다시 줄어드나요? 이거 몰랐네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이게 얼어서 이렇게 다시 줄어드나? 아이
PD님은 아니시라는데? 저도 너무 이거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줄어들다니,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가 얼면 다시 줄어들고. 이게 뭐 김정식님은 그렇게 해보셨다고 하신 거겠죠? 김도명님, 제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잔뜩 남았는데 불공평하게도 이분은 아직 여전히 어린 왕자,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동안이시죠? 와, 정말 동안이신 것 같아요. 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그 옛 영상 같은 거 봐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시 않으시고, 요즘 영상 보면 진짜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정말 활기차신 것 같고 진짜 늙지 않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는 이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1881님, 요즘 TV에서도 그렇고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90년대는 가요계의 황금기였나봐요. 그 시대의 노래를 즐겼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네요. 구본승의 시련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요계의 황금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맞아요.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때 2000년대 음악, 2010년대 음악 20년 후에 또 들어보면 그때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열기처럼, 우리가 느끼는 추억의 향수 뭐 이런 것처럼 다가올 겁니다. 역시 시대에 따른, 그리고 세대 간의 음악 이런 건 좀 다르다는 걸 또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리고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secret anymore. You're a driver, not a passenger in life. And when you're ready, you won't have to try, 'cause you are the universe. And there ain't nothing you can't do. If you conceive it, you can achieve it. That's why I believe in you. Yes, I do. You are the universe, and there ain't nothing you can't be. If you conceive it, you can achieve it. That's why I believe in you, and I believe in me. Yes, I do. Believe in you. I do. Yes, Andrew. You're a driver, not a passenger in life. And when you're ready, you won't have to try, 'cause you are the universe, yeah. And there ain't nothing you can't do. If you conceive it, you can achieve it. That's why I believe in you. Yes, I do. You are the universe, and there ain't nothing you can't be. If you conceive it, you can achieve it. That's why I believe in you, and I believe in me. You are the universe, yeah. And there ain't nothing that you can't. If you, yeah, then you can, yeah. That's why I believe in you. Believe in you. I do. If you, you can. That's why I believe in you.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 해, 그리고 브랜뉴 헤비스의 You Are The Univers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나다은님, 요즘은 걸그룹이 진짜 많은데 예전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인기가 꽤 많았던 걸그룹 코코의 그리움으로 지는 너, 저도 한번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걸그룹 그때도 많았어요. 코코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움으로 지는 너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그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대는 그저 투명한 빛도 그림자도 모두 다 지나칠 뿐. 언젠가는 결국 혼자가 돼야 해. 그대 흘렸던 날카로운 눈물의 파편. 나는 산산이 조각나 지금 난 이제 정말 다른 사람. 당신은 내 청춘의 무덤일 뿐이에요. 잊어야 한다면, 떠나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안녕, 안녕. 난 모든 걸 받아들일 테니 이젠 안녕. 그대도 모르는 그대 안에 몰래 숨겨둔 내 젊은 날의 비밀. 이젠 모두 안녕. 유리. 당신은 내 청춘의 무덤. 아름다운 추억일 뿐. 당신은 내 다른 삶의 시작. 영원을 꿈꿨던 사랑. 당신은 내 청춘의 무덤. 아름다운 추억일 뿐.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유리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를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세상에는 한 곡의 스트리밍이 5원으로 팔리고 여러 장의 앨범을 성공적으로 냈어도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그런 뮤지션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그의 기일이었던 11월에 틀어드리지 못해서 못 내 마음에 걸렸던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대는 그저 투명한 빛도 그림자도 모두 다 지나칠 뿐. 언젠가는 결국 혼자가 돼야 해. 그대 흘렸던 날카로운 눈물의 파편. 나는 산산이 조각나 지금의 난 이제 정말 다른 사람. 당신은 내 청춘의 무덤일 뿐이에요. 잊어야 한다면, 떠나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안녕, 안녕. 난 모든 걸 받아들일 테니 이젠 안녕. 그대도 모르는 그대 안에 몰래 숨겨둔 내 젊은 날의 비밀. 이젠 모두 안녕. 유리. 잊어야 한다면, 떠나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